저번 시간에 이어 이제 계속 민주주의 발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얘기했냐면은 시민혁명의 결과 어떠한 일이 발생했냐면 이제 민주주의가 성립됐고 대의제가 확립됐으며 법치주의와 입헌주의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 혜택이 누구한테 갔느냐? 바로 시민에게 갔죠. 그때의 시민이란 바로 돈 많은 남자만을 뜻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돈 많은 남자. 이제 현대에 와서, 그럼 요즘 현대에 와서는 그런 개념들이 돈 많은 남자만 적용이 됩니다. 그럼 현대에 와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외의 사람들에게도 그 혜택이 적용이 되는 게 현대입니다. 자, 돈 많은 남자니까 누가 안 될까요? 여기서 먼저 제일 처음에 적용된 것은 돈 없는 남자. 바로 노동자입니다. 노동자에게도 정치에 참여할 수, 이 국가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권리를 줬던 거죠. 바로 처음에 운동했던 바로 이 차티스트라는 운동입니다. 자, 차티스트라는 말 자체가 노동자라는 뜻입니다. 영국의 영어로 노동자랍니다. 즉 말해서 영국 노동자 운동을 뜻합니다. 자, 시민혁명의 결과 선거제도가 탄생이 됩니다. 근데 선거제도가 어떤 게 있냐면은, 자, 주급 3주분을 낼 수 있는 자, 그리고 돈을 낸 자에게, 3주분에 낸 자에겐 10표의 투표권을, 자, 4주분에 낸 자에겐 뭐 20개의 투표권을 이런 식으로 뒀습니다. 자, 하루치의 돈도 낼 수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었다. 이런 조항들이 있어요. 자, 그 말은 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 한 달치의 월급을 갖다 바치면 생계가 불가능한 노동자, 이런 노동자들은 정치에 참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같이 이루었는데 왜 저 돈 많은 부르주아만 혜택을 보냐라고 외치고 있죠. 여기 그림을 보면.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뿌립니다. 큰 호응을 얻죠. 많은 파업과 많은 시행과 많은 폭동과 같이 해서 운동을 일어나게 됩니다. 이 결과 드디어 돈 많은 남자에게서 시민은 남자만 해당하는 것까지 확장이 됩니다. 돈이 많든 돈이 적든 남자라면 누구나 가능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내가 계속 말하고 있죠. 남자만. 그러면 누가 안 될까요? 바로 여자입니다. 여자는 아직도 물건 취급입니다. 아직도 정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사회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드디어 뭘 하게 되냐. 여성에게도 인권이 있고 여성에게도 정부에 참여할 수 있다. 여성 단체가 성립이 되고 여성 참여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뒤에 책을 보시면은 여성 관련 운동 영화도 있습니다. 우체국에 테러도 하고요. 실제로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많이 이렇게 행주도 하고 그 다음에 항의합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고문도 막 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옛날에는 인권이 좀 없었잖아요. 그래서 없었기 때문에 고문도 하고 막 그런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잘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여성 운동입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얘기합니다. 시민혁명의 결과 돈 많은 남자가 시민되고 이미 이런 민주주의랑 법치주의, 입헌주의의 권한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차 돈 많은 사람이든 돈 적은 사람이든 남자라면 누구나 갈 수가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 정치에 참여하는 게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까지 함께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게 뒤에 나왔던 이 장면이죠. 저작권 때문에 실제로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원래는 했었는데 저작권 문제 때문에 좀 잘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 이제 현대에 오게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현대에 오게 되면은 지금 현재까지 자, 저작권 문제 때문에 잘렸지만 그래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잘릴지 안 잘릴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Women should not exercise judgment in political affairs. If we allow women to vote, it will mean the loss of social structure. Vote for women! Vote for women! Vote for women! Thumbs up. You work at the laundry? Part-time from when I was 7, full-time from when I was 12. We meet Mondays and Thursdays if you're interested. You a suffragette, Mrs. Elliot? I consider myself more of a soldier. As Mrs. Pankhurst says, it's deeds, not words, that will get us the vote. We've identified weaknesses in their ranks. We're hoping one of them will break. They're saying she's to speak. This is a deliberate escalation. This has to stop. For 50 years, we have laboured peacefully to secure the vote for women. We've been ridiculed, battered, and ignored. Punish those responsible, whatever way you can. All my life, I've done what men told me. Well, I can't have that anymore. Took my love, took it down. I incite the women in Britain to rebellion. Can I sail through the changing ocean tides? Can I handle the seasons of my life? We break windows. We burn things, because war's the only language men listen to. Well, I've been afraid of changing. There's nothing left but to stop you. Built my We're in every home, we're half the human race, you can't stop us all. time makes you bolder, even You might lose your life before this is over. I'm getting older too. We will win. I take my love, take it down. 자, 잘 보셨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에 들어와서 또 이제 본격적으로 참정권의 문제만이 아니고 뭐 또 대두되냐면요. 바로 사회권이라는 그런 개념이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기본적인 행복을 보장하고 기본적인 인간의 삶을 보장하는 위에 국가가 나서야 된다는 걸 강조했죠. 기존에는 제발 국가야 나를 간섭하지 말아다오 라는 게 강했습니다. 왜? 왕이나 귀족이 자꾸 나를 괴롭혀요. 그래서 제발 이 국가는 제발 나한테 꺼졌으면 좋겠는 그런 존재였죠. 하지만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산업이 혁명이 발달하면서 민중의 노동자의 힘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노동자들의 힘은 필요하지만 생활은 더 열악하고 더 힘들었죠. 그래서 점점 사회적인 문제로 발생하고 이 문제를 해결을 촉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노동자에겐 힘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언제 크게 발생을 했냐면 노동자는 힘이 없었지만 누가 힘이 있었냐? 바로 퇴역 군인들은 힘이 있습니다.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 많은 군인들이 실업자가 됩니다. 많은 군인들이 밖에 다쳤습니다. 그런 군인들이 범죄자가 됐거나 노동자가 됩니다. 문제는 이런 노동자의 생활이 열악하다는 겁니다. 국가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나한테 국가는 해준 게 무엇이냐? 국가를 원망하기 시작하죠. 문제는 원망만 하면 괜찮은데 이 군인들은 살인을 해본 자들입니다. 무기를 달아본 자들이에요. 무기만 주면은 이 무기를 국가한테 총을 쏴서 승리를 해본 경험이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무섭죠. 어떻게든 국가는 이런 자들을 다스리고 어떻게든 유하게 풀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입니다. 1차 세계대전으로 힘든 국민들을 불만을 달래주기 위한 복지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거의 최초로 복지가 명문화되었던 게 이 바이마르 헌법이죠. 물론 좋은 뜻이기도 하겠지만 그런 사회적 불만 때문에 나오게 된 법입니다. 하지만 이 법들이 점차적으로 발달되면서 지금 인간의 삶의 본질을 높여줬다는 데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죠. 어쨌든 이런
현상이 걷고 오면서 드디어 보통선거가 시시됩니다. 보통선거, 영어로 하면 노말입니다. 일반적인 선거란 뜻이죠. 자, 일반적이라는 건 뭐냐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선거란 뜻입니다. 보통선거. 노동자도 상관없습니다. 부자도 상관없습니다. 여성도 상관없죠. 그리고 남자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누구나도 일정 나이만 지나게 되면은 투표를 할 수 있는 보통선거가 드디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문제는 보통선거만 등장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런 선거제도를 국민들을 대신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이 제도, 간접민주제라고 하죠. 간접민주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또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본격적인 현대 정치의 특징 중에 하나죠. 참정을. 자, 간접민주정치가 언제 나왔냐고 하죠? 대의제. 간접민주정치는 근대 때 형성된 겁니다. 이거를 보완한 겁니다. 자, 우리는 투표만 하고 더 이상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우리 국민들이 이 정치에 간섭을 할 수 있을까라고 먼저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 방법 중에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나라는 시행을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직접 민주주의를 위한 방법. 첫 번째, 국민 모두가 투표해서 중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자, 단순히 한 업무들은 우리가 매일 투표하기 힘드니까 국회의원들이 대신 투표해 주는 거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제도는 국민 모두가 투표한 헌법 개정 이런 거 말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만 법을 만들 수 있는데 필요 없습니다. 왜? 국민들도 우리 정치니까 우리가 법을 만들 수 있게 하는 바로 국민법안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하지 않습니다. 또 국민소환입니다. 자, 선거로 선출한 대표가 임기 끝나기 전에 뭔가 나쁜 짓을 많이 저질렀다. 그러면 국민투표로 파면을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나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국민투표로 파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죠. 국회의원이 잘못을 했다 해서 국민투표로 파면이 안 됩니다. 탄핵 소송이란 절차를 거쳐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을 없애고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없애는 거지 국민투표로 이래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죠. 국민이 직접 이렇게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니까요. 자, 여기까지가 민주정치의 발전입니다. 잘 들으셨나요? 자, 그럼 우리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하죠.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는 사회계약설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은 법치주의입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 무지하게 잘 나옵니다. 법치주의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한 번 더 말하죠. 법치주의, 입헌주의, 민주주의 언제 성립됐다고요? 그렇죠. 잘했습니다. 바로 근대에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서 법치주의는 근대에 형성되었지만 그 법치주의를 해석하는 방법의 반복론이죠. 방법에 따라서 현대와 근대를 또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법치주의는 법치주의인데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기관을 구성하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법치주의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입헌주의는 헌법에 기초하여 국가를 다스린 거고, 법치주의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기관을 구성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서 요걸 해석하기 나름이죠. 아까 의회가 제정한 법률, 요걸 해석하는 데 따라서 사람마다 약간 다릅니다. 근대 법치주의란 적법한 절차만 가지고 있다면, 자, 여기 좋은 말이에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라면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내용, 형식 필요 없습니다. 일단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법대로 따랐다면은 이것도 법 따라야 된다는 거죠. 나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일정한 법적인 절차를 거친 법은 따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오해를 하시는데 뒤에 하는 거랑 이거랑 완전 별개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거에다가 플러스를 조금 더한 것 뿐이지 이걸 완전 바꾼 건 아니에요. 자, 적법한 정찰을 통해 통치하고 국가의 간섭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그 다음에 민주정치를 실현하는 방법이 바로 이 법치주의. 좋은 얘기입니다. 엄청 좋은 얘기예요. 근데 좋은 얘기인데 옛날에는 그 내용도 중요한 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통과만 되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 알죠? 실제로 이 법이 우리 국민에게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뭐 유태인 학살법, 법은 법입니다. 그 당시 독일이 적법한 절차에 걸쳐서 의회에서 통과한 법이에요. 하지만 통과는 법이지만 사람을 학살하는 법, 그 내용이 굉장히 좀 인류적으로도 안 맞죠.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내용이잖아요.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롭지 못한 법은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정한 혹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만들었지만 정의에 어긋난다면 이것은 법이 아니다라는 게 바로 이 실질적 법치주의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비교하는 문제, 뭐 아주 간단한 건데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은 형식적 법치주의랑 실질 법치주의 비교하면서 이 중간에 있는 공통점도 같이 묻습니다. 이 공통점이 여러분들이 헷갈려합니다. 둘 다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법치주의의 특징은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법치주의의 법치적인가요? 법치주의에는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법치주의 좋은 말들은 형식적 법치주의에도 왠지 여러분들은 형식적 법치주의 나쁜 거, 나쁜 의미, 나쁜 어감, 실질적인 좋은 어감 이런 게 아니에요. 둘 다 좋은 건데 좀 더 좋은 게 실질적 법치주의입니다. 둘 다 좋은 거니까 뒤늦게 나왔겠죠. 좀 준비 좀 잘해 주십시오. 쉬운 건데 이것은 좀 틀려요. 그래서 한번 영상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회계약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